3일 만에 내가 이제 그 팀장급들이 판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서로 이전이 된 거지. 지금이 아니면, 이 순간이 아니면 계약의 기회는 다시는 안 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개되나요? 아니면 다 공개되지, 실시간으로. 너무 그러니까 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영업의 세계는 원래 잔인한 거야. 보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어떤 얘기를 저희한테 좀 해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세일즈, 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나도 사실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영업 사원으로서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고민을 가진 수많은 영업 사원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지. 보스가 생각할 때 영업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 보험 세일즈 사원이 막 계약서를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시키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방문 판매원이 막 가방 들고 띵동 누르면서 뭐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영업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SNS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막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조인해 있는 이런 아이템을 판매를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다 영업이지. 그래서 영업이란 기본적으로는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을 적절히 타겟팅을 해서 그 니즈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니즈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니즈를 이 상품을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 나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 영업사원들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이달의 우수사원 해가지고 이제 영업팀에서 이제 꼴등부터 막 1등까지 막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 표가 엄청 극단적이거든요. 우리 회사도 있지. 그래요? 1등부터 1위, 최하위 이렇게 그래프로 다 있지. 그게 공개되나요? 아니면 다 공개되지, 실시간으로. 너무 그러니까 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영업의 세계는 원래 잔인한 거야. 잔인한 생태계,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1등을 거머쥐고 좋은 매출, 좋은 성과를 달성을 했을 때 오는 도파민, 성취감 이런 게 훨씬 또 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김보스는 어쨌든 세일즈로 뭔가를 시작을 했잖아요. 첫 직장도 그렇고. 솔직히 시작할 때 어땠어요? 처음부터 좀 잘 풀린 케이스인가요? 난 처음부터 잘한 케이스였어. 어릴 때부터 집이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갈증, 결핍, 동기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내 스스로 해서 열심히 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실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내 동기가 명확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좀 따라왔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처음 영업을 배운 거는 이동통신 상품을 고객들한테 B2C로 세일즈를 하는 이제 텔레마케팅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었단 말이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 영업 본부장한테 호출이 왔어. 김보스 나와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쫄아서 갔지. 나 잘리나? 뭘 되게 잘못했나? 실수했나? 근데 되게 잘하는데 이 일을 해봤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는 생전 처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더니 본부장이 좀 놀란 기색을 보이더라고. 나 같은 신입 직원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 있었고, 또 훨씬 베테랑, 전부터 영업을 오래 해온 팀장급들, 관리자급들이 판매를 하는 상품이 있고 그 부서가 달랐는데, 3일 만에 내가 이제 그 팀장급들이 판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서로 이전이 된 거지. 그렇게 한 3개월을 진짜 뭐 족빠지게 하니까 진짜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을 보니까 그 팀장급들, 관리자급들이 내는 실적을 내가 다 꺾고 1등이 돼 있었지. 그게 내 시작이었어. 근데 사실 사람들 다 나 좀 편하게 살래. 난 너무 간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너무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있는 대로 돈 좀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몸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대표님의 간절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 부모님이 카드 빚이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신용불량자가 2분 다 되고, 나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소파 이런 거에다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 실제로 보면 빨간 딱지만 있는 게 아니야. 노란색 딱지도 있고 파란색 딱지도 있거든. 물건 가격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 그게. 그래서 그 3색 딱지를 붙이는 그런 과정도 어릴 때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이라는 게 싫었지. 나도 뭐 부모님이 돈이 많고 우리 집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으면은 대충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내 유소년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비참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좀 발버둥을 칠 수밖에는 없었던 거지 사실은. 이건 진짜 들었을 때 내가 주는 꿀팁이다 하시는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지금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맞춰달라고 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깎아달라고 한다고 다 깎아주고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고객이 따라오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중심을 지키면서 내가 당신에게 비록 돈을 받지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치 있는 제품을 당신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내가 갑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갑이 되는 영업을 하면서부터 내 실적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이랑은 좀 격차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보스가 생각하는 이런 영업하는 애들은 이딴 방식으로 영업하는 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 못한다, 이런 게 있나요? 있지. 진짜 영업을 못하는 영업자들은 근데 찐따같이 영업을 좀 해. 그런 방식으로 100년을 영업을 해도 절대 실적을 낼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뭐든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건데 이 기본적인 인풋조차 제대로 넣지 않는 영업자들이 많아. 그냥 설렁설렁 쉬엄쉬엄 전화 고만고만하게 돌리고 미팅 잘 안 나가고 이런 영업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당연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설렁설렁 쉬엄쉬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전화를 100번 돌리면 나는 150번은 최소한 돌린다라는 마인드로 영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영업이라는 거는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해서 현금을 꺼내게, 카드를 꺼내게 만드는 게 영업이란 말이야. 결정적인 그 클로징을 못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은 고객님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지금 바로 사인하세요,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10 중에 9은 생각 좀 해볼게요, 뭐 가족이랑 상의해볼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맞춰주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그러면 이 고객이 언제 통화가 편하세요? 언제 결정 가능하세요? 라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전화를 했을 때 계약이 나오냐는 거지.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영업자들이 고객이 기분 상해가지고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당장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못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 순간이 아니면 계약의 기회는 다시는 안 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객의 구매 의사를 자꾸 이렇게 의문형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한테 신뢰가 가고 확신이 있고 저 영업자가 진짜 당당하고 뻔뻔하구나, 얼마나 제품이 자신 있으면 저렇게까지 당당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의문형으로 계약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해. 남자가 여자한테 나 손 잡아도 될까? 팔짱 껴도 될까? 뭐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그 남자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겠어. 자신감 있게 리드하는 남자한테 여자가 끌리듯이 영업자도 고객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갑이 되라고 말은 쉽지, 이게 사실 갑이 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쉽게 갑이 될 수 있을까요? 갑이라는 거는 당신이 지금 구매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당신이 아니어도 고객이 많다. 왜 고객이 많겠어? 우리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고 난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아니어도 줄 서 있다 라는 어떤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이 계약 한 건, 두 건이 굉장히 소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목을 매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객을 잡으려고 이렇게 막 애걸복걸, 이게 영업인지 구걸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매달리면서 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당신이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태도로 영업을 했을 때 고객들이 더 확신을 얻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기술들이 있어도, 스킬들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이제 가격 거절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은 대처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뭐 가격 거절 극복 뭐 이런 거 치면은 이 멘트 하나면 100% 비싸서 안 산다는 고객들 사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100% 가격 거절을 극복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어그로고, 대신에 좀 비싸다,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고객들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이런 이제 방법들은 존재를 한다는 거야. 가격 거절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가격 거절이 왜 나올까? 비싸다는 얘기를 왜 할까?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짜 돈이 없으신 거야.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뭐냐면 사실은 돈은 있어. 구매할 여력은 돼. 근데 이 가격 대비해서 그 정도의 제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당신이 인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가치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해. 예를 들면은 내가 관절 의료기기를 세일즈를 한다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선생님, 지금 금액만 듣고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 의료기기를 쓰셔서 선생님 관절 통증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시고, 그래서 선생님 그 좋아하시는 등산도 다시 갈 수 있게 되시고 골프도 다시 칠 수 있게 되면, 그런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되찾는다면 그래도 이 금액이 정말 그렇게 부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 비용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주는 거야.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한 번 더 강하게 조여줘야 되는 거.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갈 틈이 없게끔 희소성을 걸어서 조여주는 게 좋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그리고 선생님, 사실은 금액이 부담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본사에서 나온 가격 정책이라서 선생님한테만 오픈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 요새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이 금액에서도 20% 정도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세요. 지금 이 금액도 부담되시는데 2주 뒤에 만약에 선생님 더 관절이 아파지셔서 찾아오시면 그때는 20%를 더 비싼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금액이 정그렇게 부담되신다고 하면은 진짜 안 되는데, 저희 임직원들한테만 본사에서 한 달에 딱 2장 주는 5%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한 장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썼어요. 근데 한 장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건 제가 선생님 저희 아버지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오늘 사인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적용해드릴게요. 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갈 구멍을 최대한 차단을 하면서 한 번 더 조여주는 거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이게 근데 진짜 듣고 있는데 혹하긴 하네요. 사실 영업사원들이 타 직종에 비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저는 엄청 생각하거든요. 많지. 네, 정신적 스트레스를. 근데 이 스트레스를 조금 극복하거나 관리하는 이제 김보스만의 좀 노하우가 있나요? 스트레스, 일단은 내가 우리 영업본부 직원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할 때 빠지지 않고 교육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는 디폴트야. 영업이라는 건 스트레스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기가 힘들면은 딴 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걸 해보고 싶은데, 버티고는 싶은데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하면 잘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를 봤을 때, 스트레스는 결국은 기대 심리에서 온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실적이 이것보단 잘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잠재의식 속에 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동료보다 단순히 실적이 안 나와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동료보다 사실은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는 거지.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사실은 간단한 게, 기대 심리를 대폭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오늘 출근을 해도 나 실적 하나도 못 건질 수 있다. 당연히 저 동료 내가 영원히 못 꺾을 수도 있다. 아무리 죽어라 해도. 이렇게 기대 심리를 확 낮춰놓으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가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를 고민을 할 때보다 오히려 안 팔아도 된다, 대신에 최선은 다하자 라고 했을 때가 더 잘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보스는 사실 이 영업직을 추천하나요? 좀 비추천하나요? 사실은 내가 뭔가 돈 있고 빽 있고 부모 잘 만났고 그러면은 굳이 나였어도 영업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나처럼 돈 없었고 돈 잘 버는 부모 못 만나고 빽 없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영업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군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절실하다, 나 이거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나도 영업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사업까지 오게 됐고, 또 연매출 70억도 달성을 하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무한한 방향으로 파생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영업이 아니라, 영업을 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고 고객을 설득해서 고객의 실질적인 지갑을 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면 그게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되더라는 거지. 근데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막막하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로 가야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영업을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김보스만의 좀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도 뭐 회사에서 영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을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면은 우리 회사 와서 나한테 배우는 게 이제 가장 빠르긴 할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영업을 완전 생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고정급여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 두 번째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배우든 나보다 상급자, 나를 마크해주는 이 상급자, 관리자, 뭐 팀장급, 뭐 본부장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관리자급이 정말 현역에서 영업을 필드에서 뛰었을 때 영업을 뛰어나게 잘했던 영업자인지, 그리고 뭐 또는 현재도 영업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정말 나를 케어해 줄 수 있고 나를 케어를 해주려면 자기가 영업 경험이 있어야겠지.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영업이라는 쉽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영업자들에게 참 애쓰고 있다,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 자체가 현재에 안주를 하고 그냥 안정적이고 안락한 그런 상태를 영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좀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싶은 도전적이고 좀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마인드와 기질을 잃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전국의 모든 영업 뛰는 영업자들 파이팅이야.